국어에서 행복한 하루 공책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행복한 하루 공책 쓰는 것 준비만 했었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한 하루 공책 쓰는 방법을 설명하고 같이 써보기도 할게요. 첫날이니까 선생님이 고르는 방법으로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써볼게요. 우선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낱말을 적어요. 그 낱말에 대하여 설명이나 알게 된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이나 느낌 등을 적어요. 아래 있는 요기 표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골라서 써요. 글자 칸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선택해요. 요거는 글자 쓸 때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 표에 12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글로 쓰기도 있고 그림으로도 그리고 생각 그물도 해보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이모티콘 그리고 문제 내고 답 쓰고 퀴즈 내는 거 또 광고문처럼 쓰고 뭐뭐를 소개합니다. 뭐 그런 거 낱말 퍼즐도 만들 수 있고 동시를 지을 수도 있고 뉴스처럼 안녕하십니까 앵커 누구누구입니다. 오늘은 뭐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뉴스처럼 대본을 쓸 수도 있고 교과서에 있는 시나 글이 마음에 들면 그대로 옮겨 적을 수도 있어요. 또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지금 빠르게 설명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똑같이 선생님하고 같은 방법으로 내용은 다르되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서 먼저 날짜를 써요. 오늘은 2020년 9월의 첫날 화요일입니다. 오늘 기억에 남는 낱말은 이것으로 정해보려고 해요. 뭐냐 하면 동네. 오늘 2교시와 3교시에 가을에서 동네를 주제로 하여서 공부를 했죠. 오늘 선생님이 행복한 하루 공책을 쓰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가운데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안에다가 우리 동네를 적었어요. 자, 여기까지 그렸는데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걸까요? 아직 모르겠다고요? 조금 더 해볼게요. 가지를 뻗어나가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런 방법 혹시 본 적 있나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나오는 대로 그물처럼 펼쳐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생각 그물이라고 하는데 해본 적 있을까요? 자, 우리 동네가 중심, 주제예요, 주제. 그러면 우리 동네에 대해서 오늘 배웠던 것이든 평소에 관찰했던 것이든 떠올려서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 줄기에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엔 뭐가 있더라? 일단 우리 동네는 집 있죠, 집. 집이 있고. 또 우리 동네에는 뭐가 있더라? 그렇지. 가게도 있어요. 또 우리 동네에는 뭐가 있더라? 그렇지. 병원도 있겠죠? 참, 이렇게 그리는 것들에는 동그라미로 둘러싸 주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우리 동네에는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오늘 EBS에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일단 적어볼게요. 공공기관. 선생님은 우리 동네 하면 멋진 이것이 생각나요. 이제 여기에서 더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 자연환경의 멋진 부분은 선생님은 강이라고 생각해요. 조양강 있죠? 조양강. 쭉쭉쭉 한번 뻗어나가 볼게요.
조양강 하면 조양강에서 낚시를 할 수도 있죠. 물놀이도 하나요? 그렇죠. 물놀이. 이렇게 뭐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점점 가지를 뻗어나가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연하면 조양강뿐만 아니라 산도 있죠. 조양산, 비봉산 이런 산도 있어요. 산을 먼저 적으면 조양산, 비봉산하고 뻗어나갈 수도 있어요. 조양산. 조양산 하니까 선생님은 야호가 떠올랐어요. 야호.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이 생각 그물이에요. 음, 다 각각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겠죠.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몇몇 사람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전체, 마을 전체, 나라 전체의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 머리를 잘라야지 하고 가는 미용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곳이죠. 그런데 편지를 붙이려고 또는 세금을 내려고 또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혹시 선생님이 어디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알고 있을까요? 등기라는 우편을 받으려고? 네, 우체국인데요. 우체국은 몇몇 사람만 이용하지 않죠. 여러 사람을 위한 곳이죠. 네, 그런 곳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청, 또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그런 곳들이 있어요. 경찰서, 그렇지. 그리고 바로 선생님이 있는 학교, 모두 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분명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동네 병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게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을 거고 가지를. 가게는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서비스, 어떤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는 곳. 예를 들면 미용실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또 나눌 수도 있겠고.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올라가 보는 거야. 자, 가게 하면 선생님은 아이고 중요하죠, 이거. 식당. 우리 동네에 맛있는 식당은 어디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게 또 물건 파는 마트? 마트 적어볼까요? 마트는 어디가 있죠? 이렇게 많은 생각들로 그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집은 또 우리 집 주소를 적을 수도 있고, 또 공동주택, 아파트의 종류를 적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뻗어나가 보면 됩니다. 오늘은 생각 그물로 학습 정리해 볼게요. 다음 오늘 하루 나의 감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나의 감정을 적는 칸이 있는데 감정판의 감정을 살펴봐요. 요거 앞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감정판의 감정에 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은 감정이 있어요. 우리 2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마음을 알아보는 것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고르지 않아도 돼요. 두 가지를 골라도 돼요. 예를 들면 걱정돼요. 행복해요. 이거 두 가지를 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는 감정이 여러 번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써볼게요. 오늘 나의 감정, 선생님의 오늘 감정은 걱정되었지만 행복해요. 라고 썼어요. 그런 다음에는 뭘 쓰라고 하냐 하면 그 감정의 이유를 두 줄로 적어 보아요. 그러면 글로 쓰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해요. 내가 왜 걱정되었지만 행복하지? 선생님은 오늘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5교시까지 해보니까 카톡 라인 오는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다들 잘하고 있어서 행복해요.
자, 그럼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힘들어할까봐 걱정되었지만 잘 해내는 것을 보니 행복하다. 선생님은 두 가지 감정을 적었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 감정만 적어도 돼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매일 아침 맛있는 밥을 주시는 어머니께 감사해요. 또, 지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라인 수업 5교시까지 하느라 지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럼 오늘의 감정까지 적어서 요 페이지 여기 사진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